연우 아버님? 안녕하세요. 손주를 유치원에 데려다 줬을 뿐인데 선생님이 절 아버지로 착각하시더군요. 정정하려다 말았습니다. 연우가 좋아하는 선생님인데 괜히 민망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40년 넘게 피부만 봐온 피부과 전문의 김재현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약국에서 3,000원이면 구할 수 있는 한 가지. 바세린만 제대로 써도 피부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제가 진료한 수많은 어르신들이 직접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거울을 다시 마주할 용기가 생길 겁니다. 모임 나가는 게 꺼려졌던 분들도 이제는 먼저 옷부터 챙기고 싶어질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도 전해집니다.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나요? 비싼 게 좋겠지. 백화점에서 수십만 원짜리 화장품을 손에 올려보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믿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제 진료실에서도 자주 듣는 말입니다. 원장님, 이번엔 진짜 비싼 걸로 샀는데 왜 더 안 좋아졌을까요? 정말 속상한 건요. 값이 오를수록 피부는 더 민감해진다는 점입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분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좋은 성분도 한꺼번에 밀어 넣으면 피부는 헷갈립니다. 특히 우리 나이대 피부는 더 예민합니다. 젊었을 땐 좀 무리해도 괜찮았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얇아진 피부에 자극적인 성분이 들어오면 방어할 힘이 없습니다. 그게 피부 나이를 더 앞당기는 거예요. 더 위험한 건 시술입니다. 레이저, 주사, 박피. 한 번에 몇백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효과는요? 6개월에서 1년. 그뿐입니다. 지속되려면 또 해야 하고 또 비용은 올라갑니다. 끝이 없습니다. 한 어르신이 하신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원장님, 제가 화장품이랑 시술에 쓴 돈이면 작은 집 한 채는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 얼굴 보세요. 그 말씀이 너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잘못된 방향입니다. 비싸다고 복잡하다고 피부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든 피부에는 자극 없는 단순함이 더 필요합니다. 젊은 피부는 회복력이 좋습니다. 웬만한 건 다 버텨내죠. 그런데 지금의 피부는 다릅니다. 오래된 비단처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찢어지면 다시 입기 어렵잖아요. 피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복잡한 거 내려놓으셔야 해요. 간단한 게 오래 갑니다. 그러면 다들 놀라십니다. 그럼 뭘 해야 하죠, 원장님? 그 답을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을 더 깊이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나이인데 왜 어떤 분은 피부가 반짝이고 어떤 분은 그렇지 못할까? 진짜 궁금했거든요. 처음엔 복잡하게 생각했죠. 유전자, 생활습관, 먹는 것, 쓰는 화장품 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 약 3,000명의 환자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뜻밖의 공통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피부가 좋은 분들은 이게 다르더라고요. 바로 피부 보호막. 피부 겉면에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얇은 층이 있는데요. 이게 촘촘한 분들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복잡한 거 다 빼고 이 보호막에만 집중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요.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쪽은 평소처럼 여러 화장품을 그대로 쓰게 하고 다른 쪽은 딱 하나 보호막을 강화하는 방법만 쓰게 했습니다. 3개월 뒤 수분 측정을 해봤는데요. 결과가 아주 극명했습니다. 복잡하게 바른 쪽은 평균 35% 수분량. 그런데 보호막만 신경 쓴 쪽은 무려 58%, 무려 23% 차이입니다. 더 놀라운 건 나이별 결과였습니다. 60대 이상에서 이 차이가 더 벌어졌고요. 심지어 70대인데도 30, 40대 수준까지 피부 수분이 올라간 분도 계셨어요.
정말입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이 든 피부에 영양을 넣어야 한다고만 생각했던 게 오히려 함정이었구나. 실제로 중요한 건 넣는 것이 아니라 막는 것이었습니다. 피부 속에 이미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단단히 잠가주는 것. 그게 핵심이었어요. 농사로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논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바닥에 구멍이 나 있으면 다 새버리잖아요? 먼저 구멍부터 막아야 합니다. 그래야 물이 고이고 벼도 자라는 거죠. 우리 피부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비싼 크림을 발라도 보호막이 허술하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특히 밤사이 수분 손실이 크기 때문에 자기 전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얘기를 환자분들께 해드리면 다들 이렇게 물으세요. 그럼 뭘로 막아야 하죠?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성분을 하나하나 실험해 봤습니다. 비싼 것부터 약국에서 파는 저렴한 것까지 다 써봤죠. 그런데 말입니다. 결과는 정말 의외였습니다. 그 의외의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요. 먼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고 계신 피부에 독이 되는 습관 3가지. 이걸 고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방법도 소용없습니다. 첫 번째, 너무 깨끗하게 씻는 습관입니다. 나이 들수록 더 깨끗이 씻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비누로 박박 문지르고 뜨거운 물로 여러 번 헹구고. 그런데 그게 문제입니다. 피부가 스스로 만들어낸 보호막까지 싹 벗겨져요. 마치 오래된 가죽 가방을 세제로 문지르는 거랑 똑같습니다. 겉보기엔 깨끗해졌지만 가죽은 금세 갈라지고 망가지죠. 피부도 똑같습니다. 두 번째, 너무 많은 걸 바르시는 겁니다. 토너, 에센스, 앰플, 세럼, 크림, 오일 이건 좋다더라, 저건 영양이 많다더라 하면서 이것저것 겹겹이 바르시죠. 그런데요, 나이 든 피부는 흡수력이 떨어집니다. 결국 위에만 계속 쌓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가 숨을 못 쉬어요. 모공은 막히고 열은 차오르고 트러블이 생깁니다. 좋은 걸 바른 건데 왜 트러블이 생기지? 하고 오시는 분들 대부분 이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제일 심각한 습관입니다. 바로 문지르시는 거예요. 잘 흡수되라고 하시면서 얼굴을 꾹꾹 누르고 문지르시죠. 그런데 나이 들수록 이게 정말 위험해요. 피부가 얇아져 있어서 살살 문질러도 미세한 상처가 생깁니다. 눈엔 안 보여도요.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면요, 상처가 쌓여서 피부가 거칠고 예민해져요. 그러니까 점점 화장품이 따갑고 붉게 달아오르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3가지 하고 계시진 않나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좋은 줄 알았으니까요. 사실 저도 옛날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깨끗이 씻으세요. 충분히 발라주세요. 라고요. 하지만 그게 틀린 방법이더라고요. 특히 우리 나이 땐 더 그렇습니다. 젊었을 땐 피부가 어느 정도 회복해 주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회복 속도는 느려지고 손상은 점점 쌓이거든요. 게다가 여름철엔 더 조심하셔야 해요. 강한 자외선에 에어컨 바람까지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거든요. 그 상태에서 보호막까지 벗기고 이것저것 덧바르면 오히려 피부 장벽이 더 망가질 수 있습니다. 논에 씨앗을 심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비료도 주고 물도 줍니다. 그런데 땅에 구멍이 숭숭 나 있어서 물이 다 빠져나가요. 그럼 벼가 자랄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 구멍부터 막아야 비료가 효과를 내죠. 피부도 똑같습니다. 젊을 땐 피부가 두껍고 단단해서 수분이 쉽게 날아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피부가 얇아졌고 틈이 많아졌습니다. 영양 크림이건 콜라겐이건 다 바르자마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머리카락에 아무리 영양제 발라도 효과 없습니다. 두피부터 살려야 하죠.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바깥만 덮는다고 좋아지지 않아요. 안에서부터 보호막을 튼튼히 해야 합니다. 그 핵심이 뭔지 아세요? 바로 수분 차단막입니다. 우리 피부 맨 바깥쪽에 아주 얇은 막이 있어요. 이게 수분도 지키고
외부 자극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막이 약해집니다. 오래된 우산 생각해 보세요. 천이 해지고 구멍 뚫리면 비 다 새잖아요? 그 우산으론 절대 못 버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새 우산을 써야죠. 우리 피부도 새 보호막을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또 오해하세요. 보호막이 중요하다니까 좋은 성분으로 꽉 채워야겠구나. 그런데요, 반대예요. 오히려 간단하고 순한 성분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비싸고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들이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 해 동안 직접 실험했습니다. 수십 가지 제품과 성분을 비교했고요. 그 결과 딱 한 가지 재료가 압도적으로 효과를 보였습니다. 정말 의외였어요.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누구나 접근 가능한 그 재료가 가장 탁월했어요.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이게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말해줬습니다. 60대, 70대 환자분들 피부 수분량이 눈에 띄게 올라갔고요. 표정이 달라졌어요. 하지만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런 싼 게 무슨 효과가 있어요? 하며 지나치세요.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좋은 기회는 그렇게 흘려보내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로 돌아오거든요. 피부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방치하면 더 얇아지고 더 약해져요. 그래서 지금 당장이 중요합니다. 이건 절대 여러분 혼자만 알고 계실 정보가 아닙니다. 꼭 주변 분들과도 나눠주세요. 함께 건강해지자고요. 그게 진짜 회복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그 의외의 재료가 뭔지 말씀드릴게요. 바로 바세린입니다. 바세린이요? 하고 놀라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한 환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할머니는 바세린만 발랐는데 90 넘도록 피부가 매끈하셨어요. 그땐 속으로 아유, 옛날 얘기지 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겁니다. 그래서 해봤습니다. 한 달간 오직 바세린만 써보기. 놀랍게도 피부 수분량이 무려 40%나 증가했어요. 왜 바세린일까요? 바세린은 석유에서 추출한 순수 보습제예요. 화학 첨가물이 거의 없고 알레르기 반응도 드뭅니다. 무엇보다 피부 위에 완벽한 차단막을 만들어줘요. 수분이 빠져나갈 틈을 안 주는 거죠. 하지만 그냥 막 바르면 효과 없습니다. 제가 수백 명 환자와 실험 끝에 찾아낸 4가지 핵심 사용법이 있어요. 첫째, 순서가 중요합니다. 수분 제품 후 바세린 순서로 발라야 해요. 바세린만 덜컥 바르면 기름만 덕지덕지 효과 없어요. 물을 먼저 채운 뒤 뚜껑을 덮는다고 생각하세요. 둘째, 양이 생명입니다. 바세린은 딱 쌀알 하나 크기만 쓰세요. 많이 바르면 끈적이고 모공 막힐 수 있어요. 손바닥에서 녹여서 얇게 펴 바르는 게 포인트예요. 셋째, 시간이 성패를 가릅니다. 밤 10시 전에 꼭 바르세요. 왜냐면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피부 재생 황금 시간이거든요. 그 전에 보호막을 씌워놔야 수분이 빠지지 않아요. 넷째, 오일 한 방울이 마법을 부립니다. 바세린에 올리브 오일이나 호호바 오일 한 방울만 섞어보세요. 발림성이 훨씬 좋아지고 흡수도 더 부드러워져요. 건성 피부에는 올리브 오일, 예민한 피부에는 호호바 오일 추천드립니다. 이 4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런데 효과는 놀라울 정도예요. 바세린이 피부 표면에 얇고 보이지 않는 막을 만들어줘서 수분 증발을 99%까지 막아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바세린은 피부 속으로 흡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표면에서 지킴이 역할만 해줍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거의 없어요. 아기 기저귀 발진에도 쓰이는 이유 여기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놓친 건 보호막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분을 발라도 그걸 지켜주는 뚜껑이 없으면 다 날아갑니다. 이제는 시작하셔야 해요. 오늘 밤 바로 실천해 보세요. 일주일이면 촉촉함이 다릅니다.
한 달이면 누군가 분명히 물어보실 겁니다. 피부에 뭐 발랐어요? 하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원장님, 그럼 낮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세린 바르고 외출은 좀 그렇잖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바세린 바르고 나가면 번들거리고 화장도 안 먹고요. 그래서 낮에는 조금 다른 방법을 써야 해요. 가장 먼저 아침 세안 습관만 바꿔도 피부가 달라집니다. 핵심은 찬물 헹굼입니다. 세수할 때 마지막에 찬물로 헹궈 주세요. 뜨거운 물로만 씻으면 모공이 열리면서 수분이 확 빠져나가거든요. 찬물로 마무리하면 모공이 조여지고 수분 손실을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3단계 아침 루틴. 첫 번째, 미지근한 물 세안하기.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비누는 일주일에 23번만, 나머지는 물 세안만 하세요. 너무 깨끗하게 닦아내려 하지 마세요. 피부는 약간의 유분도 필요하거든요. 두 번째, 수건으로 톡톡입니다. 절대 문지르지 마세요. 살짝 두드리듯 물기를 닦고 피부가 촉촉한 상태로 남겨주세요. 완전히 말리면 보습력이 떨어져요. 세 번째, 쌀알 크기 바세린입니다. 그 촉촉한 상태에서 쌀알 하나 크기의 바세린을 손바닥에 녹여서 얇게 바르세요. 절대 많이 바르지 마세요. 얇게, 아주 얇게. 바르면 막이 생기면서 수분이 도망가지 못하게 해줘요. 실천한 분들의 변화를 볼게요. 제가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계세요. 72세 할아버지셨는데 처음엔 거부감이 크셨어요. 기름 바르는 것도 아닌데 이게 무슨 화장품이야 하셨죠. 그런데요, 딱 2주 후에 다시 오셨어요. 표정이 완전히 바뀌셨더라고요. 원장님, 며느리가 그러네요. 아버님, 요즘 피부 관리하세요? 이러는데 내 인생 처음 듣는 말입니다. 하시면서 소리 내 웃으셨어요. 그 뒤로는 손등에도 팔꿈치에도 무릎에도 바르신다더라고요. 이렇게 쉬운 걸 왜 진작 안 알려줬어요? 하시며요. 팁 하나 더, 입술에도 좋아요. 입술이 자주 트는 분들 계시죠? 바세린, 립밤 대신 써보세요. 건조할 때 아주 얇게만 발라주시면 금세 부드러워집니다. 아이들 입술에도 쓸 정도로 안전하니까요. 단 이것만은 조심하세요. 바세린은 많이 바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욕심내서 덕지덕지 바르면 오히려 트러블 생길 수 있어요. 보이지 않을 만큼 얇게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처음엔 저녁에만 써보세요. 피부가 적응하면 아침에도 쌀알 반만큼만 추가해 보세요. 본인의 피부 상태에 따라 천천히 조절하시면 됩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아침 루틴 밤 바세린, 이 두 가지만 해도 피부는 달라집니다. 특히 손등 팔꿈치 입술까지 함께 관리하면 진짜 젊어 보인다는 말 듣게 되실 겁니다. 특히 피부는 마음입니다. 자존감, 행복감, 심지어 삶의 질까지 바꾸어 줍니다. 특히 우리 같은 나이대에는 더 중요합니다. 젊을 땐 나중에 좋아지겠지 하는 희망이 있었지만 지금은 포기라는 말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저도 지금 76세에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차이는 시작했느냐에 있습니다. 결국 바꾼 사람만 바뀌었어요. 똑같은 나이에 똑같은 환경인데 누군가는 피부가 좋아지고 누군가는 그대로예요. 그 차이는 단 하나. 시작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하루 30원 5분이면 됩니다. 혹시 아직도 마음이 반신반의하신가요? 바세린 같은 싼 걸로 뭐가 바뀌겠어? 충분히 그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수십만 원짜리 제품, 시술 얼마나 써보셨나요? 그리고 얼마나 효과를 보셨나요? 한 번쯤은 이 간단하고 싼 방법도 시도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바세린 하나 3,000원. 3개월 씁니다. 하루 30원이에요. 아침 저녁 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검증된 성분이고 부작용 거의 없습니다. 이제 선택하실 시간입니다. 이제는 고민만 할 시간이 아니에요. 계속 망설이실 건가요? 아니면
오늘 밤부터 바세린 하나 꺼내 보실 건가요? 결국 피부를 바꾸는 사람은 지금 시작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핵심만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바세린은 쌀알 크기만 사용하세요. 많이 바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얇게 보이지 않을 만큼만 펴 발라야 효과가 있어요. 둘째, 저녁 10시 전에 바르세요. 그 시간쯤이면 피부가 본격적으로 재생을 시작하거든요. 그 전에 미리 보호막을 씌워주는 게 중요해요. 셋째, 순서를 꼭 지켜주세요. 수분 제품 먼저, 그 다음에 바세린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효과가 떨어져요. 넷째, 꾸준함이 답입니다. 하루 이틀로는 안 됩니다. 최소 2주, 가능하면 한 달은 해보세요. 정말 달라졌다는 말 스스로 하시게 될 거예요. 이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어렵지 않죠? 그럼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예요. 아침 5분, 저녁 5분.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10분이 여러분의 피부, 아니 어쩌면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어요. 거울 앞에 설 때 기분이 달라지고, 외출할 때 자신감이 생기고, 가족들도 달라진 걸 알아봐 줘요. 혹시 여러분도 나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이거 해보신 분 계신가요? 바세린 어떤 제품 쓰세요? 이런 댓글 하나가 다른 분들에겐 용기가 됩니다. 경험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드릴게요. 그리고 주위에 피부 고민 많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혼자만 좋아지지 마시고 함께 좋아져요.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이런 건강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됩니다. 구독까지 해주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거고요. 다음 편에서는 목과 손 관리법 알려드릴 거예요. 얼굴만 좋아지면 뭐해요? 목이나 손이 거칠면 다 티가 나죠. 꼭 구독해서 다음 영상도 받아보세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이 방법이 모든 분께 똑같이 맞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피부 상태나 알레르기 등은 개인차가 있으니까요. 시작하시기 전에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한 피부로 당당하고 기분 좋은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